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 조합수조다라고 하는 것은 수력발전소에서 부하가 급변했을 때 생기는 이 습격 작용이라든가 또는 서징 작용을 흡수해서 수압관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합수조의 종류에는 단동조합수조, 차동조합수조, 수실조합수조, 그리고 재수공 조합수조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조합수조를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습격작용의 흡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선로에서 점 F에서의 일선지락이 발생한 경우 영상 임피던스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의 경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락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변압기가 되겠죠. 그럼 이 변압기 임피던스는 G, T, 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피던스.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G0다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런데 지락사고 난 점까지의 임피던스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G0 중에서 전체 길이 L분의 지락사고가 난 거리 LF만큼의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N이다라고 하는 중성점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즉 영상 임피던스는 그냥 얘가 있다라고 보면 GN 플러스 GTS 플러스 G0 중에 L분의 LF가 될 것이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 중성점 접지 임피던스 경우에 영상 임피던스는 3배가 됩니다. 3GN. 이것은 영상 임피던스에만 존재한다. 3GN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인가? 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발전기의 표준 전압 같은 경우에 발전기가 소형이다라고 하면 보통 3.3kV, 중형 같은 경우에는 6.6 또는 11kV 정도가 되고요. 대형에서는 13.8, 16.5, 18kV 정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면 1번에 6.6kV가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 저압 배전 선로를 같은 전선으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압 강화율은 이전보다 어떻게 되는가? 단상 2선식의 전압과 단상 3선식의 상전압은 같고 단상 3선식의 각 부하는 동일하며 부하 역률 1이고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 강화율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P에, 그렇죠?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단상 2선식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부하가 있고요. 여기에 전압을 E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2개가 있고요. 여기에 E, 여기도 똑같이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부하에 대해서 여기에 전압은 E가 되고요. 여기에 전압은 E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압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전압이 어떻게 됐다? 2배가 됐다. 근데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전압 강화율은 4분의 1배가 되겠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만 kW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려고 할 때 송전 전압은 약 얼마인가 단 스틸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틸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되겠죠. 이 스틸식에 의한 전압 V다라고 하는 것은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L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 되고요. P 전력에 다니는 킬로와트이며 전압은 킬로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값을 대입해 보자면 5.5의 루트 0.6 곱하기 거리는 50km니까 50 더하기 P를 100으로 나누면 즉 3만을 100으로 나누면 300만 남겠죠. 여기는 30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99.9491 이 정도 나옵니다. 약 100kV 정도가 되더라.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는 이 전력용 콘덴서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그려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로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직렬 리액터.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방전 코일. 여기는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죠. 이 전력용 콘덴서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 개선의 목적이 있고요. 직렬 리액터는 제5고조파 제거.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 직렬 리액터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5고조파 제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당 현상은 페란티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무부하 충전 전류, 즉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동기조산기를 부종여자 운전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페란티 현상 그리고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보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댐퍼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초호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거나 또는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공지선은 낙뢰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고요. 애자는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거나 또한 지지물과 전선 간 절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애자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송전선로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낙뢰로부터 송전선로, 전선로를 보호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3번의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해당 열 사이클에서 터빈을 보시면 증기를 빼내고 있죠. 이 증기를 빼내는 것을 우리는 추기라고 합니다. 그럼 증기를 빼내서 이 증기를 가지고 급수를 가열하면 얘를 재생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빼낸 증기를 다시 가열하면 재열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빼낸 증기를 어떻게 했어요? 급수 가열하고 있죠. 그래서 재생 사이클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선 말단의 절약 강하는 전 부하가 집중적으로 배전선 말단에 연결되어 있을 때의 몇 %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공급측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공급측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배전선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모든 부하가 이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집중 부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급측인데 부하가 똑같은 용량의 부하가 여기에 균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균등 분포 부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포 부하. 자, 그러면 이 배전선로에서 전압 강화도 생길 것이고요. 전력 손실도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균등 분포 부하에서도 이 배전선로에 전압 강화가 생길 것이고 전력 손실도 생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균등 분포 부하는 집중 부하에 비해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가 되고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전압 강화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2분의 1배다라고 하는 것은 50%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66kV, 수전단 전압 60kV인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의 수전단 전압은 63kV가 되었다면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 즉 부하 시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분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전단 전압, 즉 부하 시 수전단 전압은 60kV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를 끊었을 때, 즉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은 63이다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60에 곱하기 100분율. 이거 계산해 보시면 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상전류와 진상전류 모두 공급이 가능하여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상설비는 무엇인가? 이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또는 역률 개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률 개선을 함으로써 송전 손실이 경감되고 안정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조상설비에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 리액터가 있는데 이 블루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고요. 이 동기조상기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한 것을 동기조상기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상 그리고 진상 모두 공급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지상, 진상 모두 공급 가능한 조상설비는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동기조상기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초호각의 역할은 이 초호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하게 하고 또한 낙뢰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이 평균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종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전선이 정삼각형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 배치. 각각의 이 거리를 D, 그럼 여기도 D, 여기도 D라고 한다면 등가 선간거리 T0는 그냥 D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이 이와 같이 일직선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럼 여기 거리는 D, 여기 거리는 D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ED 되겠죠. 그럼 이때 일직선 배치되어 있을 때 등가 선간거리 D0는 세제곱근 루트 2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사각형 배치일 때 이게 D라고 한다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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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트 D, 2루트 2D 그렇죠? 그럼 이때 정사각형 배치에서 등가 선간거리 D0다
라고 하는 것은 6제곱근 루트 2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 D 값이 40cm죠. 그럼 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얘가 0.4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D에다가 0.4를 대입해 보면 약 0.45m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가 다음과 같을 때 C값은 얼마인가? 이 4단자 정수에서 항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식은 AD BC equal 1. 요게 4단자 정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보게 되면 A와 D를 곱하면 얘 A도 1이고 D도 1이네요. 그럼 요 값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려면 B와 C를 곱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죠. 0. 근데 여기서 B 값은 J190이란 말이에요. 그럼 C 값이 얼마 돼요? 0 돼야지 B 곱하기 C가 0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제일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고요.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그럼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선로가 되고요. 여기는 대지라고 보죠. 그러면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소호 리액터 접지에 의해서 이 중성점을 이렇게 피터센 코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럼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지락전류가 IG가 어디로 흘러요? 여기도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와 얘를 뭘 이용한 거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병렬 공진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병렬 공진 시 이 지락전류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즉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거의 0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작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답은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상전압이다 라는 게 있죠. 그죠? 이상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상전압에는 외부 이상전압 그리고 내부 이상전압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외부 이상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뢰가 되겠죠. 낙뢰. 그리고 내부 이상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폐기, 차단기를 온오프 시 발생하는 서지, 즉 개폐 서지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낙뢰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피뢰기가 되고요. 내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것은 서지 흡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이 이상전압을 저감시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이 보기에 있는 것은 피레기밖에 없겠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리액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액터가 있겠죠. 한류 리액터, 소호 리액터,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악행호는 낙뢰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아모로드는 전선로의 전선 단선 방지를 위해서 아모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관한 상황에서 옳은 것은 이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이 외부 이상전압의 대표적인 것은 낙뢰가 될 것이고요. 내부 이상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폐기나 차단기를 온오프 시 발생하는 개폐 서지가 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개폐 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개폐 서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단기를 개방할 때가 투입할 때보다 높다. 그리고 부하 시보다는 무부하 시 차단할 때 그 개폐 서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개폐 서지는 무부하 송전선로를 개로할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폐 서지의 특징은 대지 전압의 약 4배 정도가 되며 그 지속 시간은 수 미리세컨드 정도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3번에 보시면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은 무부하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개로할 때, 즉 차단할 때이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삼상 3선식 배전선로인 경우 K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상 2선식에서 전압 강화 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R과 X의 값은 1선당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되고요. 만약에 R과 X가 2선 전체분이면 얘가 2가 없어지겠죠. I의 R 코사인 플러스 X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상에서는 3선식이든 3상 4선식이든 간에 선간전압 기준 전압 강화 E는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R과 X는 한 상당 저항과 리액턴스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요 값을 묻고 있죠. 루트 3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문제 내용을 개통도로 그려보면 여기에 발전소도 있고요. 변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선로도 있겠고 여기에 수용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용가 1차 측에 뭐를?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차단기의 용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차단기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단락 사고가 됩니다. 이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는 단락 사고이다. 즉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뭐보다? 단락 용량보다는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용량보다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점에서의 단락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PN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용량이 될 것이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발전소로부터 변전소 선로를 다 포함하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즉 이 단락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 즉 여기에서 사고 발생 시 단락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바로 전원 측의 단락 용량이 되겠죠. 즉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전원 측의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